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포르쉐 카이멘 GT4와 카이엔 터보 GT 모델입니다. 두 모델 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차량들이고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좀 보시면 영암 인제 서킷에 지금 와 있습니다. 포르쉐의 익스피리언스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지금 뭐 이제는 911 GT3도 함께 좀 체험해보는 행사를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GT3 같은 경우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718 카이엔 GT4와 카이엔 터보 GT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는데요. GT는 이 포르쉐의 고성능 디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BMW M 디비전이라든지 AMG 같은 고성능 차량들을 맡아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 쪽에서 워낙 강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터스포츠에서 습득한 이 주행 기술들,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양산차에 녹여내는 브랜드가 디비전이 바로 GT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포르쉐의 라인업 가운데 고성능 모델을 이제 GT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이멘 GT4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에서부터 일반적인 718 모델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서 들어간 이 공기를 이제 위쪽으로 빼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에어 인테이크들이 상당히 좀 큰 크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서킷 주행에도 적합한 이 GT 모델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차량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파츠들이 일반 모델과는 다른 이런 파츠들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728 GT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모터스포츠에서 습득한 이제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더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로다이나믹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부분이게 되겠죠. 뭐 차량의 앞쪽에 있는 파트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이 바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플랫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 밑에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빠져나간 공기들 때문에 이제 다운포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아래쪽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뭐 비행기의 날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된 이 타이어를 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 이제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GT 모델만의 이제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GT4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 다 실제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요, 뭐 911 GT3 같은 경우에는 그 스완넥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이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됐었는데 728 카이멘 GT4에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큰 날개와 아래쪽에 이제 작은 날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차량을 눌러주는 힘,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가 상당히 좀 거대한 크기의 이 디퓨저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동력적인 성능,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도 당연히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파트들이 더해져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일반적인 일반 그 718 모델과 뭐 실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킷사양에 또 스포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 번호판 보셨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 공수해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컬러, 외관 컬러와 어울리는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 시트 완전히 지금 앞뒤 슬라이딩만 가능한 이러한 시트가 스포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량 시트고요. 모두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차량 안쪽에 이 부분에 이제 GT4라는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뭐 알칸테라 소재의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그리고 기어노바 아래쪽에 있는 GT4 로고 뭐 이 정도에서만 좀 차이를 두겠고요. 일반 모델과의 차이가 있겠고요. 실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718 모델은 미드십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시트는 2인승 투도어 쿠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정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카이엔 터보 GT 모델입니다.
사실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이 있었죠. 하지만 더 터보 모델보다 고성능인 터보 GT 모델이 이제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뭐 외관에서도 이게 차이가 나고요.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제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에도 이제 거대한 이 에어 인테이크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서도 GT 모델만의 이런 골드 컬러, 뭐 브론즈 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컬러의 독특한 컬러의 이 휠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본 소재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카본 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또 뒤쪽으로 와보면은 카본이 적용된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끝쪽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하나 더 장착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다운포스를 더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GT 모델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어에서 보면 정말 웅장한 크기의 이 배기구가 단연 또 눈에 띄는데요. 지금 두 개의 배기구가 위치해 있고 카바이트 소재의 배기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뭐 디퓨저 역시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적인 부분이 더 우세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이 디퓨저는 아니고요. 자, 외관에서도 일반 모델과 일반 카이엔 모델, 뭐 카이엔 터보 모델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카이엔 터보 GT 모델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지금 보시면 곳곳에 이제 알칸타라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시트, 그다음에 뭐 암레스트 이런 곳에 알칸타라 소재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터보 GT라는 이런 로고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까지도 모두 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트 버튼인데요. 누르면 일정 시간 그 출력이 상승하는 부분을 기능을 하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도 곳곳에 이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 컬러에 이런 스티치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요. 스포츠 크로노그래프도 역시나 골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GT 모델, 앞서 소개해드렸던 718 카이맨 GT 모델이라든지 911 GT3보다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좀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완전히 스포츠 시트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일체형의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시트를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도 역시나 알칸테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도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몸을 그래도 비교적 잘 잡아주는 이런 특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편의성을 중시한 카이엔 모델인 만큼 이제 뒷좌석 공간에서도 다소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보통 4인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뭐 에어컨 공조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역시나 뒤쪽 시트에도 이 터보 GT라는 로고들이 자수로 새겨져 있고요. 자, 엔진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L VA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을 넘는 상당히 고출력의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 모델보다도 훨씬 이제 출력이라든지 엔진 리스폰스, 뭐 흡배기 시스템들을 개선해서 동력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8의 한번 엔진도 한번 살펴보죠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미드십 엔진이라서 엔진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718 카이맨 GT4 역시 그 파워트레인의 개선을 이뤘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출력, 뭐 토크,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향상이 된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니르부르크링에서도 기존 모델보다도 더 빠른 레코드 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흡배기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엔진 연소 효율 개선 이런 것들 뭐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기존 모델보다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 718 카이맨 GT4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처음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이전에 뭐 카이맨 같은 경우에 GT 모델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이 포르쉐, 국내 한국 포르쉐의 포르쉐 코리아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카이엔 중요한
모델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카이엔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한데요. 이렇게 포르쉐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카이엔 모델의 가장 고성능 모델인 카이엔 터보 GT,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두 모델 모두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정말 압도적인 이 서킷 주행 실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좀 다른 점은 이 차량은 고회전용 엔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마력 자체는 한 20마력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하체라든지 뭐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게 너무 다 틀리다 보니까 주행 느낌 자체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자, 그래도 굉장히 잘 잡아주죠. 이런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안으로. 자, 올라가면서 가속 부드럽게. 자, 직선에서 다시 풀가속 쭉! 자, 검정색 전광판에서 악셀 오프 하실게요. 자, 악셀 오프, 그렇죠. 브레이크 부드럽게. 자, 속도 딱 좋아요. 속도 딱 좋아요. 이대로 라인만 잘 타시면 돼요. 살짝 넓게 다시 안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가속. 그렇죠. 가속. 넓게 안으로 넓게. 바깥쪽 가속. 자, 가속 부드럽게 다시 안으로 가속. 가속 다시 안쪽. 좀 더 감속. 그렇죠. 딱 좋아요. 자, 가속하시면서 바깥쪽. 브레이크 다시 안쪽. 넓게. 네,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어떠세요? 재밌네. 재밌죠? 차가 믿음직스러워. 진짜 딱 코너에서 딱 믿음이 가죠. 네.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뭐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한 좋은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타기 진짜 좋습니다.
네, 일단 카이엔 터보 GT 네. 차량이고요. 오케이, 자, 타이칸 출발. 일단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GT라는 계열의 차들이 퍼포먼스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만든 차량들이잖아요. 그래서 SUV지만 정말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10 피스톤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피스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런 무거운 차량을 잘 서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고요. 사실 고속에서 이런 무거운 차량을 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피스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제동을 스포츠카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제동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여서 댐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소프트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늦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롤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뭐 범피한 로드나 이런 데서도 아주 부드럽게 받아주고요.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 코너 도시고 스포츠 모드로 이미 배기음이 달라집니다. 자, 배기음도 달라지고 코너에서 서스펜션이 받아주는 느낌도 훨씬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다 밟으셨죠? 끝까지요? 끝까지 다 안 밟았는데. 아, 여기서 끝까지 밟아보셨어야 되는데요. 자, 안쪽. 그렇죠. 됐어요. 끝까지. 브레이킹. 어마어마하게 잘 되죠, 브레이킹. 힘을 다 쓰지도 않아. 맞습니다. 스티어링 반응이 지금 감쇄력이 아까 처음에 타시던 노멀 모드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스티어링 돌렸을 때 딜레이 없이 거의 앞쪽이 회전하는 회두가 되는 느낌의 셋업이기 때문에 거의 스포츠카 사실 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실만한 셋업이고요. 정보가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앞으로 끌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거는 이제 SUV의 어쩔 수 없는 차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아마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완벽하게 맞진 않으실 거예요. 조금 더 낮추시고 허벅지 쪽을 들어주시면은 전혀 밀리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의 트랙션이 지금 토크 벡터링 시스템 때문에 원하는 바퀴에 지금 토크를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데서 빼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속을 이제 동력을 전달해서 가속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저희 이번에 피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SUV죠. 오히려 GT3나 G8이 더 운전하기 불안한 느낌. 운전하기. 맞아요. 단단해서 그죠. 네, 얘는 받아주는 느낌들이 되게 부드럽죠. 네. 타이어 사이즈도 그렇고 이제 서스펜션의 어떤 크기죠. 길이도 굉장히 또 길기 때문에 무서운 SUV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우르스보다 훨씬 그렇죠. 더 네. 빠른 네. 것 같네요. 경량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만든 모델이어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긴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라믹
되게 가벼운 차인데 되게 묵직하게 찍어 누르는 느낌이 좀 잘 나지 않아요? 이게 누구에 그냥 완전 붙어있는 느낌. 그쵸? 지금도 오히려 뒤에가 먼저 빠지지 앞쪽은 절대 놓는 일이 잘 없잖아요. 자, 여기도 브레이크 한번 끝까지 쿡 쥐어짜보면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은 구간이에요. 너는 너무 빨리 오르고 브레이킹은 너무 빨리 되고. 근데 지금 방금 쓰신 브레이크가 한 40% 정도 쓰신 거예요. 네. 가속 페달도 지금 끝까지 쓰지 않고 지금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살짝 거리를 좀 띄웠다가 네. 우리가 안 그러면 계속 좀 느리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트랙 모드로 한번 올려볼게요. 트랙 모드 한번 올려보시고 트랙 모드를 올리게 되면 자세 조장치도 약간 가드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페달 컨트롤 좀 더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1번 코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것도 한 220에서 떨어지는 구간인데 보통 차들은 저기서 이제 차가 위로 한번 훅 뜨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얘는 다운포스가 좀 있으니까 그 굴곡 그대로 붙어가지고 차가 이동을 해요. 방금 이 정도면 한 1.3에서 1.4G 정도 뽑아내신 것 같아요. 엔진 회전수는 남아있는데 끝까지 못 열겠죠? 아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8,000rpm 넘어가면 그 흡기 유속이 거의 순간적으로 음속에 가까워지는데 그 사운드가 약간 우리의 그 공포심을 좀 네. 본능적으로 건드리기는 해요. 이게 그게. 사운드 때문인가 네. 지금 무서워요. 진짜. 사운드 때문인가 더 그렇게 느껴지네. 마지막으로 한번 끝까지 풀 브레이킹 괜찮아겠죠? 오케이. 브레이크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밟아도 지금 돼요. 너무 약하게 밟았는데. 네. 그러니까 얘가 GT3가 페달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라서 우리가 이제 다른 차 기준으로 풀 브레이킹 느낌으로 밟아도 아직 더 밟을 수 있는 담력이 남아 있거든요. 얘는. 출력한 조금 올랐다고 무시했는데 그게 그죠? 그럴 수가 없네. 애초에 전 세대의 500마력도 이미 차고 넘치는 네. 출력이었던 그런 것 거였고 같아요. 얼마나 더 정교하게 끌어낼 수 있느냐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아요.